남편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인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편지 한 장만 남겨져 있었는데요. 2주 동안 집을 나갔다가 올 거고 연락은 SNS를 통해서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출 신고를 하고 사라진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아내를 마주하게 됐고 가정은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는데요. 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제보 사건입니다. 주말 사이 또 뭐 많은 뉴스가 나오기는 했는데, 자, 베트남인 아내, 한국인 남성, 국제 결혼을 한 부부예요. 자, 일단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지인의 이 제보자인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베트남인 아내와 결혼한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지인의 아내는 몇 년 전 베트남의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당에서 제보자 아내를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내가 한국인 남성을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 지인이 남편을 통해서 제보자가 소개를 받았던 겁니다. 2022년 5, 6월쯤에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을 했고, 그해 가을에 베트남에 직접 가서 만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 달에도 베트남에 가서 또 만났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베트남에 갔는데 당시 아내는 꽃바구니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일하는 곳도 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보자는 결혼을 결심을 했고요. 지난해 11월에 웨딩 촬영을 하고 지난해 말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 일정 수준 이상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한국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베트남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2년의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면, 이거 뭐 부부관계가 상당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식 연애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애틋했죠. 장거리 연애니까 애틋하고 이 여성이 무슨 말도 했냐면 나중에 아이 2명 낳아서 잘 기르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게다가 이 남성 같은 경우에 가족이랑 같이 베트남에 가서 그 가족끼리 왕래도 많았고 또 여행도 같이 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여자친구를 도와줬는데 한국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한 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제 일 그만두고 이 시험에 붙기 위해서 시험 공부에 올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라라고 얘기해서 1년 동안 생활비로 매달 60만 원씩 이제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시험 공부를 해서 한국어 시험에 붙었어요. 그리고 5월 24일에 한국으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자, 업체 중개로 국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사진 보고 그냥 막 골라서 결혼한 거 아닙니다. 2년간의 진짜 장거리 연애 끝에. 자, 그런데 결혼 시작하고 신혼의 단꿈은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자, 아내가 쓴 편지 한 통 때문이었는데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다시 올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인 남편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틀 동안 울고 부모님 보고 싶다고 맨날 영상 통화하고 그러는데 뭘 제가 뭐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회사 동료의 와이프도 베트남 사람이에요. 걔네 집에 자고 온다 그래서 가고 오라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퇴근하고 오니까 이제 없어진 거죠. 버스만 떠났고 그 나가는 시점부터 아예 꺼버리고 유심도 바꾸고 페이스북도 다 차단을 시켜놓은 상태고 연락이 안 돼요. 자, 양 변호사님, 이게 보통의 어떤 국제 결혼 사기와 좀 다른 게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결혼이 요즘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2년 동안 연애도 했었고. 그런데 한국에 5월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던 게 지난 6월 3일이었다고 합니다. 퇴근을 하고 왔더니 편지 한 장 남기고 아내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2주 동안 밖에 나가고 싶다. 그래서 전화가 아니라 SNS로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서 걱정 말라고 다시 오겠다고 2주 뒤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아내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이틀 동안 그냥 울기만 했대요. 그래서 나 믿고 들어왔어도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직장 동료분 중에서도 이제 배우자가 이 베트남 분인 그런 동료가 있어서 그 베트남 분하고 소개도 시켜주고 가서 식사도 하고 그 집에서 잠도 자고 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와서는 한국어 배우러 단체, 한국의 단체 이런 데도 갔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저런 편지가 있어서 급히 확인을 해보니까 저렇게 캐리어에 짐 싣고 나가는 모습만 CCTV에 찍혀 있었던 겁니다. 자, 2주 동안 나가 있겠다. 네. 그러면 3주째는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실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베트남의 가족이나 지인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내는 안 받으려고 하고 연락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2주를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주를 기다려줬습니다. 막 피를 뭐 말리는 마음으로 기다렸겠죠. 약속한 2주를 기다렸는데 문제는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남편 입장에서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고 또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 가출한 베트남인 아내 찾는다 이런 것 글도 올리고요. 유튜브에 출연해서 제보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내를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2달이 흘렀을까 약간 어디서 꼬리가 잡혔다고요. 네, 유튜브에 사연이 나갔잖아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한 남성이 비슷한 여성을 봤다 이런 소식이 들린 겁니다. 남성에 따르면 여성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는 20대라면서 사진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나이는 30대라서 틀리기는 했지만 남성이 보내준 카톡 프로필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아내 손목에 새겨진 문신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노래방 도우미라는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하면서 아 제발 아니기를 설마하는 심정으로 아내가 있다고 하는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경찰에 불법 체류, 불법 취업 혐의로 신고를 냈고 경찰이 노래방으로 가서 신분증을 요청했는데요. 당시 외국인 등록증, 여권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내는 계속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고 결국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저 여성의 오른쪽 손목에 있는 그 문신이 저 사람을 특정하게 한 결정적인 그 증거가 됐더라고요. 자, 이 남편분은 아내를 만나서 가장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답니다. 대체 왜 집을 나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걸 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거냐? 자, 남편분은 답변을 들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경찰분들 두 분이 먼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고 체포하게 된 겁니다. 우라통이 나죠. 그냥 피가 막 거꾸로 솟고 막 저는 이제 안 있기를 바랬어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미안하단 말도 없고 자기 어떡하냐는 그런 얘기만 하고 왜 도망갔냐 하니까 집에 이제 빚이 있다. 집에 빚이 있다라. 네, 근데 이 남편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년 동안 연애를 했기 때문에 게다가 그동안 이제 뭐 생활비도 결혼하기 전에도 다 붙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여태까지 하지도 않았고 또 한국에 왔을 때도 뭔가 일이 좀 하고 싶다,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생활비는 충분히 줄 수 있고 꼭 아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아내가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하고 싶은 일을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이든지 다 지원해주고 지지했는데 이제 와서 뭐 빚이 있어가지고 집을 나가야 된다 그러고 정확한 그 이유도 안 하고 그냥 쪽지 하나 써놓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속이고 나가서 가출한 후에 또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또 이 아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정말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참, 사과 한마디가 없었군요. 박 변호사님, 네. 이제 저 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출입국 관리소에 보내져 있고요. 지금 조만간에 강제 출국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합니다. 혹시나 남편 입장에서 자신을 이용해서 이런 행동한 거 아니냐.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그게 혼인 취소가 될지 무효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약 무효가 된다면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빠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재혼한 외국인 남편 국적 1위가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배우자 중에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과 베트남 남성들이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하는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베트남 국적을 가진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 이혼을 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자, 대다수의 이 말씀 꼭 드릴게요. 대다수의 다문화 가정 저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왕왕 이런 일이 참 생기다 보니까 안타까운 거죠. 사실 이런 문제가 한 10여 년도 더 전에는 좀 더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자주 발생을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국가들도 이전보다는 이제 경제 수준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갔고 또 우리가 국적 취득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결혼 후 2년간 결혼 생활을 해야 국적을 주는 만큼 좀 까다롭게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훨씬 짧았거든요, 기간이.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제기가 되다 보니까 좀 엄격하게 했는데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정말 예외적인 사례라고 보고 싶지만
이 경우도 2년이나 뭐 연애를 했었고 한국어 시험을 봐서 한국에 들어올 정도가 되면 뭐 결혼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이걸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정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더 그냥 신중하셔야 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